자, 여러분 교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자, 시험 문제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여기서 집중돼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거든요. 그때 그 법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9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토지 가격 공시제도,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죠? 지금 그 29년?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뭐 29년 정도 이제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 토지 가격 공시제도. 작년 시험에도 토지 가격 공시제도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토지 가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지가라고 하죠. 지가. 그래서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 또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 자, 그래서 공시지가 공부할 때는 항상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지문 읽다 보면은.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를 했는데,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 그런데 공시 기준일과 뭐는 다르다? 공시일은 다르죠. 자, 여러분, 엊그제 뭐 4월 30일이죠? 4월 30일, 29일에서 30일 넘어오는 0시, 딱 30일 되는 0시 기준에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발표했죠? 그게 공시일이야. 공시일. 공시일과 공시기준은 다릅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오면은 좀 많이 또 헷갈리는가 봐요. 용어가. 자,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그러니까 뭐죠? 매년 공시 기준일은 뭐다? 1월 1일.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은 뭐다? 1월, 요거는 뭐다? 시험 문제 1제곱미터. 시험 문제는요, 3.3으로 많이 내요. 3.3 제곱미터는 평이야, 평. 평당 가격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가격. 여러분, 아파트 우리 분양할 때 보면, 신문에 공고 나올 때 보면 제곱미터로 나오죠? 평으로 안 나와요. 제곱미터 나오죠. 공고할 때 다 제곱미터당입니다. 자,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뭐라고 한다? 단위 면적당 이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다.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선 뭐를 선정해야 돼요? 표준지부터 선정하는데, 이 표준지는 토지의 특성인 개별성으로 인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를 뭐 하는 기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4가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선정한다? 50만 필지. 여러분, 토지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0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지가의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요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토지 구별의 확정성, 4가지 기준에 의해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50만 필지 선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표준지 가격을 뭐 한다? 조사, 우리 평가를 하죠. 자, 항상 공시권자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 공시권자. 자, 공시권자를 잘 봐야 돼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뭐를? 중앙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일 때는 시군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고 열람을 하죠. 여러분이 열람을 해서 이의가 있으면 뭐 한다? 이의 신청하죠. 지금 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를 했잖아요. 주택. 이의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보고 확인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세금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40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니은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당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네 번째 니을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고려하여야 한다. 자, 이 40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공시 사항이 나오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을 보면은 우선은 표준지가 어디 있느냐? 지번. 소재지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단위 면적의 밑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네 번째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지목, 용도, 지역. 또 하나가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요게 좀 잘 틀려요.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속하는 걸 보면은 3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그 2번에 니은에 경계는 없어요. 아까 봤듯이 경계 없고요. 또 3.3제곱미터당 가격 없어요. 3.3제곱미터는 평이에요, 평. 뭐다? 1제곱미터. 3.3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가격이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틀렸고 나머지는 맞다. 이런 걸 가볍게 내도 잘 틀립니다. 공시상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09페이지에 이의 신청 갑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여러분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게 이의가 있는 자거든요.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 1부터 이의할 때는 그 공시 1부터 요게 시험 문제는요. 요걸 지금 며칠이죠? 30일이죠. 요것을 우리는 60일로 출제를 2번 했어요.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그냥 공시 1입니다. 공시 1부터, 공시 기준이 아니라 공시 1부터 30일 이내에 뭘로? 서면. 구두, 말로 하는 게 구두죠.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고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요. 그런 게 막 틀려요. 이렇게 보면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네 번째 거기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 신청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신청 처리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 바로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습니다. 10월 26일 쳤습니다. 예? 한 달 뒤에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난 요거 예? 못 믿겠다. 내가 요거 답인데 왜 안 받아주냐. 그럼 뭐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 행정심판 알죠? 여러분 청구해. 그럼 그게 여러분 청구하면요 6월 달에 결과가 나와. 막 하다 보면 아예 마음 편히 공부하는 게 낫지. 근데 또 그걸 쳐본 거야. 그거 한 사람이 있고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중개사로 모든 사람에게 다 대상이 돼.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네? 그 결과는. 근데 행정소송은 제기한 당사자만 그래. 행정소송은. 그래서 행정소송 바로 하신 분도 있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다 패소야. 왜 패소냐? 법으로 따지면요, 이거 따져야 돼. 네? 네. 법으로 들어가면 행정심판에 걸리지 않으면 거의 패소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뭐 요즘 시험 끝나면 행정소송 제기합시다, 행정심판. 그건 진짜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딱 학문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 치면은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뭐 온 줄 아세요? 본인이 틀렸는데도 요게 왜 틀렸냐 그것도 없어. 요거 맞게 해달라. 내가 무슨 붙여.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또 시험 치면은 왜 이 신청 제기를 교수들은 안 해주냐. 학원 강사들. 맞은데 뭐 해줘. 그 여러분은 뭐 해준 사람 근데 해준 사람도 웃겨.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여러분 그거 이신청 그거 하면 막 발표 나잖아요. 뭐 어느 학원에서 뭐 했다. 그래서 그걸 또 그래로 가. 그것도 맞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출제원 1명, 선정위원 1명, 교수 3명, 5명이 이신청 여러분 그 담당하는데 딱 보고 답변은 누가 오냐? 그 출제위원회 오거든요. 답변 여러분한테. 인력관리공단에. 그 답변을 또 한 사람의 그 변호사한테 줘요. 근데 뭐 보면요. 답변 오는 거 딱 보면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 학원 강사 자격 있냐 없나. 법조문도 안 보고 왜 그러냐 이거야. 법조문 나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무슨 이의신청하냐. 그러니까 법 해석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할 때 조심해야 돼. 왜냐? 말도 안 되는 이의신청하면요. 기분 나빠서 안 받아줘요. 옛날에 한번 12회 같은 12회 시험에요. 이의신청 많이 받아주려고 했는데 틀린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몇 개 신청하세요? 이의신청? 200문제 72문제 이의신청한 거야. 교수들이 열받았지. 답변서 정말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다가 해서 행정소송 재개해서 전부 안 받아줬어. 행정소 가서 다 패소했지. 뭐. 이의신청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딱 봤을 때 한두 개 딱 집어서 해야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안 해도 돼. 예? 거기 시험치사 한 사람 해도 그게 다 보거든요. 예? 왜? 학문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의신청 많이 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의신청할 때 조심하세요. 나중에 원래 시험 끝나거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또 이의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내면요.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이의신청을 받은 날, 여러분 신청은 그 받은 날, 또 이의신청이 있은 날,
이렇게 출제하면 그거 틀린 지문이야.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신청 기간이 뭐한 날? 만료된 날. 그러니까 보면은 맞는 것처럼 다 보여. 이 신청이 있은 날, 이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뭐한 날? 만료된 날. 또 이것도 시험 문제 되면 또 틀리는 게 앞에 30일 있잖아요. 그럼 또 이거 또 며칠? 30일인데 또 우리 시험은 또 30, 30 합쳐서 또 며칠로 내? 60일로 또. 60일에 또 아니라 며칠? 30일. 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누구에게? 신청인입니다. 신청인에게 구두 서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뭐한다? 조정을 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예. 잘못됐으면 반드시 다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이 신청 지문이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자, 평가의 기준에서 거기 보면은 나지 상정 평가가 나오거든요. 자, 이 평가의 기준. 자, 이 평가의 기준을 보면은 많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나지 상정, 상정은 뭐죠? 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나지 상정 평가는 자, 토지에 건축물, 기타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자, 밑줄은 그 정착물 등이 없는 상태의 뭐? 나지,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 가정하여 평가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요? 그 정착물이나 지상권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적정가격 기준평가. 자,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용어에 이렇게 나와요. 적정가격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거든요. 가장 높은 가격이 적정가격인데 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뭐한다? 결정하되 시장에서의 가격 자료를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의 가격 자료를 확인해서 우리가 적정한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자, 3번에 실제 용도 기준. 요게 22회 시험의 정답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이건 표준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자, 밑줄은 공시 기준일 현재의 밑줄. 시험에는요, 현장 조사 당시로 출제했거든요. 실제 어떻게 돼요? 공시 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자, 22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습니다. 공법상 제한이 있다. 그럼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공고 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개발 이익은 반영을 해야 되냐, 배제를 하냐? 배제가 아니라 뭐죠? 개발 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자, 이것도 22회 시험에 요 2개를 출제했거든요. 정답은 여기서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1단지의 평가, 1단지 용어 있죠? 요거는 작년에 또 용어가 출제했어요.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요걸 뭐라고요? 1단지의 토지인데 요걸 개념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하나의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1단지를 뭘로 보고?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 작년에 1단지 토지 출제했더니 여러분 앞에 교재 맨 앞에 토지 용어에 없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요거는 작년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은 작년 시험에 냈는데 4가지가 나오죠. 자, 4가지 뭐죠? 우선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 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뭐다? 지표. 여러분 지표라는 말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기준하면 안 돼요. 지표. 지표라는 것은 뭐다? 공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토지 거래 시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적 구속력은 없다. 참고 자료지. 세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 구하는 기준. 산정이란 말은 뭐다? 구하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러분 해석할 때 보니까 지문을 많이 내. 산정도 있고요. 상정도 있어. 위에 거는 뭐다? 구하는 거. 요거는 가정하는 거. 네? 해석할 때 위에는 구하는 거, 밑에는 가정하는 거. 네? 산정하면 구하는 기준 이 말이에요. 산정 기준하면. 자, 네 번째가 시험 지문에 좀 많이 나와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요 4가지를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건 25회 시험에 나왔죠. 자, 우선은 뭐가 나왔다? 우리는 공공용지의 뭐다? 매수 및 토지의 뭐?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여러분, 토지 수용 시 보상평가하죠? 보상평가는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을 했는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이의 신청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좀 너무 낮다. 올려주세요. 막 하신 분 있어. 그럼 표준지 공시가 오르면요. 개별 공시가 오르거든요. 그럼 세금 많이 내죠. 왜 많이 낼까? 그런 걸 서류 때 보면은 그걸 봐야 돼요. 아, 이거 몇 년 전에는 서류 때면 그것만 떼지 마시고 몇 년 전에 한번 봐야지. 몇 년간. 보는데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보를 알은 거야. 뭐 토지 수용된다는 거. 수용되면 보상을 받을 때 보상평가하면 표준지 공시가 기준이니까 공시가 높을수록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서류 떼우라고 하면 꼭 그 해만 떼오신 분 있어. 떼우면 뭐다? 최근 5년 동안 다 떼세요. 떼도 돈도 안 들어. 그냥 그저 쫙 보면 돼. 5년간 떼달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 지적도 가져오러 가면 또 그것만 가져와. 뭐 옆에 거 다 가져와야 되는데. 가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상담할 땐 다 가져가야 돼. 주변에. 옛날에 보면니까 그것만 가져오더라. 그래서 물어보죠. 여기 뭡니까? 하니까. 예? 지적도 가져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물으면 그것만 물으면 안 되지. 다 떼와야지, 쟤들이. 예? 아직도 여러분이 지적도 못 보신 분도 많더라고요. 예? 지적도 여기 있는데, 여기 번지가 나왔어. 근데 여기 뭐 점들이 이렇게 뭐 있는데, 예? 거기 딱 봤더니, 이 점이 뭡니까? 물어봤지. 점이 뭡니까? 가져온 사람 보고. 뭡니까? 물어보니까, 인쇄할 때 잉크가 묻었나요? 잉크가 왜 묻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점이. 예? 이런 거 더러운 거야, 이런 거는. 뭐다? 예? 집은 나눴잖아요. 재개발할 때 골치 아픈 거야, 저게. 1필지 토지 안에, 예? 여기 뭐 120개 찍혔다. 그럼 120명 지분이야. 그럼 110명한테 아파트 하나씩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용 그걸 그래서 7평 이상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예? 그 점이라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인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거 잘못해서 여러분 그 토지 거래했다 큰일 납니다. 소송 들어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적도도 잘 봐야 되고 등기부등본도 잘 보고.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잘 봐야 돼. 시험 문제에서. 지적도 우리 시험에 내면 여러분 그 진짜 틀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아직 그 그림은 안 나오니까 좀 요즘 그래 낫지. 자, 우선은 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잖아요. 그 법률상에 또 그 밖에 법령이 있어요. 부속된 법령에 의해서 조성된 용지가 있어요. 뭐 우리 뭐 신도시 개발해서 뭐 택지 조성하듯이 조성된 용지를 뭐 한다? 분양 또는 뭐 할 때? 공급할 때. 이것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자,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제 뭐 매각 또는 환지 신청 시에, 또 토지를 관리할 때, 매입 매각할 때, 또 토지 법원 경매 있죠? 경매나 토지자산 재평가할 때 이럴 때는 다 뭘 적용?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한다. 25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럼 시군구가 나와야 돼. 중앙이 나오면 안 돼요. 시군구. 그래서 여러분 교재 중간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을 현재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분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누구에게?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왜? 세금 내야 되니까 제공해야죠. 자, 2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의 동그라미.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 말 장난 주의해야 됩니다.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죠. 그럼 가끔 이렇게 내요. 농지 보전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인 토지 이렇게 내버리거든요. 부과 대상인 토지 하면 안 되죠.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나중에 보면요 못 찾아요. 어디 틀린지 지문상에 보면.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을까요? 이 경우, 자, 밑줄 그었습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 지문도 2번 출제한 지문입니다. 자, 맨 밑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를 기준하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상정표죠. 토지 가격 뭐죠? 비준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요걸 사용해서 뭐를 구한다?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예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상정하되, 아까 상정은 구하는 거죠.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41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감정평가업자죠. 시험에 낼 때는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은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여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밑줄 읽어야겠죠. 뭐를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요걸 밑줄. 요걸 기준으로 하여 뭐를?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잖아요. 개별 공시가 공시권자 누구? 개별 공시가 공시권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러니까 앞에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를 뭐를 바꾸겠어? 예? 국장으로 바꾸고, 아니면 요걸 다른 말로 뭐 5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 신청은 똑같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 413페이지 23회 출제된 공시지가의 용도상 활용이죠. 자, 여러분, 농지보존 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가에 있어서의 기준, 또 국세, 지방세, 산정, 구하는 기준, 국공유 토지에 있어서의 뭐죠? 대부, 빌려주죠? 대부료, 또 사용료, 산정, 구하는 기준. 자, 41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번은, 자, 여러분, 아까 있죠? 저거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1990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고. 그런데 주택 가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과거에 서울특별시 33평 아파트 있죠? 아파트, 제주도 33평 아파트,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구 33평 아파트, 광주 33평 아파트, 가격 관계없이 세금 다 똑같았어. 재산세.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양도소득 중감에서 급등을 했는데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택 가격 비싼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세금 보유세를 중과세를 했는데, 그때 중과세를 하려니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05년에 도입된 게 주택 가격 공시제도야. 그러니까 지금 몇 년? 14년 정도 지났네요. 주택가격. 여기에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것이 바뀌어요. 이때 뭘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그것이 또 3년 전에 뭘로?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법 변천사가. 그래서 2005년에 도입된 게 바로 뭐다?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돼. 자, 주택 가격 공시제도는 다시 둘로 뭐다? 단독 주택 가격과 무슨가요? 공동 주택 가격. 자, 단독 주택은 아시죠? 우리 건축법에서 배우셨고, 공동 주택도 배우셨고, 건축법상의 용어에서 단독 주택은 단독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두 길로 뭐가 있다? 표준주택과 뭐다? 개별주택.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자, 표준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이 시장, 군수 또는 누구? 구청장. 항상 요걸 주의하겠죠. 공시권자부터 우선 확인을 잘 해놔야 됩니다. 자, 우선 표준주택 가격가입니다. 자,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또 많이 내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뭐한다? 조사, 산정하여. 산정이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뭐야? 반드시예요. 그래서 표준주택을 먼저 뭐를 해야 돼?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뭐 한다? 선정을 하면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뭐 한다? 산정은 아까 구하는 거죠. 산정을 해서 또 누구? 시군구가 아니라 또 누구? 중앙. 네?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항상 뭐가 먼저? 조사, 산정이 먼저, 심의는 나중. 순서가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해서 또 열람 등을 통해서 뭘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 신청은 또 똑같아요.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똑같습니다. 이 신청은.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봤더니 공시사항이 나와요. 자, 공시사항,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을 보면은 우선 표준주택 어디냐? 집원.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네 번째 용어를 주의를 해 두셔야겠죠. 표준주택이 뭐다? 용도, 구조, 면적 및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들어가죠? 우리는 표준주택에 있어서의 건축 허가에, 표준주택의 내용연수 수명, 또 표준주택 소유자, 이런 것은 공시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프린트 8번의 정답은 1번. 건축 허가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시사항은 시험에 좀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시고. 자, 그러면은 또 시험 문제 3번 출제했었죠.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의 효력. 이거 3번 출제했어요. 뭐가 나오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 질문을 3번 출제. (415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찾았죠? 네, 그게 3번 출제였어요. 자, 또 바로 밑에 개별 공시가로 갑니다.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험 문제 그 지문이 나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거 25회 시험의 정답지문으로 또 출제된 지문입니다. 41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공시사항 위에 나와 있죠. 지번, 어리느냐 소재지 지번, 개별주택 가격, 또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의 용도, 면적. 자, 4번 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이거 개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그럼 개별주택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누구? 공시권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5번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짓는다고 인정되는 뭐를 기준? 또 표준주택 가격, 요걸 기준.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기준으로 해요. 요걸 기준해서 또 주택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뭘 구한다? 개별 주택 가격 구하는 거예요. 자,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주택 가격을 뭐한다?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구할 때에는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 개별주택 개별 공시가는 공시시한은 언제까지 공시해야 돼요? 요거는 매년 개별 공시가는 5월 31일 5월 이번 달 마지막 5월 30일 개별 공시가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또 뭐다 다세대주택, 이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언제? 공시시한이 매년 4월 30일. 그러니까 아까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0시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공시시한은 매년 얼마? 4월 30일. 자, 시험 문제 또 효력 요것도 3번 출제했어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 자, 여러분 417페이지 밑에 문제 바로 위에 나와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뭐와 관련했죠?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번 출제한 집. 3년 전엔 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 갑니다. 밑에서 416페이지 밑에서 7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선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개별과 공동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요.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밑줄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두 가지가 있죠. 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뭐가 있다. 우리 아파트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초가로 냅니다. 초가가 아니라 뭐다? 이상인 연립주택.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시기 대상 등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돼요? 기준 우리가 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자, 4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 구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거 여러분이 2년 전에 우리 정책이론에서 출제했어요. 이 지문. 정책이론에서 출제했는데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했어. 누구? 거기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한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을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을 기준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자, 이거는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자, 공동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면 안 돼.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권자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여러분 25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뭘로 출제했어? 25회 시험 요 앞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출제했지.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요걸 바꾸는 거예요. 이 앞에 거를. 공시권자를. 자, 5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은 고려하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합니다. 감정원, 한국감정원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시사항, 공동주택에 있어서 어디 있어요? 소재지. 예? 그리고 대우, 푸르지오, 명칭, 몇 동, 몇 호, 동, 호수. 그리고 공동주택의 가격, 공동주택의 뭐? 면적. 공시사항.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계속 요까지는요 공시하여야 한다. 토지, 주택, 세금 내야 되니까 하여야 한데 뒤에 이제 있는 것은 3년 전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된 게 아직 도입이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에 공시제도는 아직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요거는요 뭐를 암기호는 요것만 잘 공부하면 돼. 주택가격을 응용했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알면 요거 쉽게 됩니다. 비주거용 이번은 뭐다? 일반. 비주거용 여기 일반. 밑에는 뭐다? 그럼 집합.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건물 있잖아요. 집합 부동산 가격. 자, 비주거용 일반은 비주거용 또 뭐가 있다? 표준. 표준과 뭐다? 개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 또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 집합부동산 가격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 개별 부동산 가격은 또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저거 그래 응용하면 되고, 또 공시시한 주택과 같아요. 매년 4월 30일. 효력도 똑같아. 요거나 요거나 효력. 자, 효력 아까 공시 효력 뭐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뭐와 관련해서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걸 그래도 응용하면 돼요. 그럼 또 요 공시 효력은 뭐죠? 표준. 자, 표준주택 가격을 알면 요것도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그대로 말만 바꾸시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는요,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공시할 수 있다. 다, 세 개 다. 뭐 한다? 공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418페이지, 거기에 2번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적 이용 상황 동그라미. 여러분, 주택에는 뭐죠? 표준주택에 이용 상황이 없거든요. 이용 상황이 들어갑니다. 이용 상황. 건물 구조죠.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 밑줄. 여러분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에 공시사항이 있죠. 공시사항은 표준주택 알면 돼요. 비주거용 부동산 어디 있느냐? 집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대지 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이 포함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다 똑같습니다. 자, 419페이지 중간에 1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또 공시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로 바뀌었죠. 예. 안전처와 합병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420페이지에 또 밑에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네모.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념은 다 똑같은데 이걸 응용한 거예요. 요 주택 가격을 응용해서 나타나는데 여기는 항상 공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비주거용보다는 뭐를 많이 내는가요? 주택 가격을 많이 내지.
주택가격이 중요하니까. 올해 시험도 토지, 주택 섞어서 출제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좀 쉽게 냈고 올해도 섞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 두시고 한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한 문제 출제를 또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강의 요약집 이제 나와 있죠. 요약집 페이지가 보면은 꽤 됐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출제 지문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기출 지문이 나와요. 중요. 꼭 알아야 될 거. 예? 그거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꼭 공부하시면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우리 지문들이 이제 출제 그 나중에 보면 많이 보던 지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빼면요. 요약은 한 120페이지밖에 안 돼요. 120페이지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120페이지에서도 여러분은 또 계산문제 싫어하시면 빼면은 또 한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월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 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는 그 오전에 요약 공부 배우시죠? 배우고 오전은 문제집 풀어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부터. 문제집도 한 주 여유가 있죠. 배운 걸 복습해서 일주일 뒤에 딱 문제 풀면은 또 연결이 딱 돼요. 문제집 나와요. 좀 있으면. 이제 7, 8월부터는 모의고사 형태. 여러분 합격 빨리 시키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공부하실 때 이제 5, 6월 이론과 문제 동시에 나가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